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바로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염원했던 바로 그 이름, 10만전자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2.76% 오르면서 10만 6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주식 하나가 힘을 내주니까 코스피 지수 전체가 3% 넘게 확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사실 대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도대체 오늘 이 어마어마한 랠리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 퍼즐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요. 오늘 시장의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좀 이상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1,600억 원, 외국인들도 1,500억 원 넘게 팔았어요. 보통 이런 대형주 랠리는 외국인이 이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기관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쏟아부으면서 이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주인공이었던 외국인들은 팔고 나갔고요. 오늘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국내 기관이었던 거죠. 1조 3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10만 전자에 올인한 셈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국내 기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과감한 베팅을 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동력이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거시경제, 그리고 국내 정책, 마지막으로 산업의 핵심 모멘텀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건데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역대 가장 길게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드디어 끝날 기미가 보인 거죠. 예측 불가능한 큰 리스크 하나가 사라지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다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우리 국내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깎아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꼬박꼬박 배당 잘 주는 우량주가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연기금 같은 큰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더 담아야 할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TSMC에 가서 칩 좀 더 만들어주세요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아, AI 붐은 거품이 아니구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구나. 이걸 시장 전체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뒷받침해 줄 만큼 삼성전자 자체의 체력은 어떨까요? 이 펀더멘털 말이죠. 이 랠리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 아닐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답입니다. 플러스 32.5%.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5%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력한 컴백 신호탄이죠. 3분기 실적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필수품이죠. HBM3 메모리랑 서버용 SSD 판매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가 AI 메모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이 HBM 메모리 시장에서의 반전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바로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경쟁사에 밀려서 점유율이 17%까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기록적인 실적을 내면서 우리 HBM3 제대로 공급하고 있다. 이걸 시장에 증명해 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세대 제품인 HBM4 샘플을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한테 벌써 보내면서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승부수죠. 자, 그럼 이제 10만 전자가 됐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나? 그래서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모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는 거죠. 바로 DCF 모델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무려 주당 21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아직도 52.6%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초랑 비교하면 주가가 벌써 87%나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 그러니까 팔자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삼성전자의 미래가 차세대 HBM4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너무 크게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 삐끗하면 지금의 이 큰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리스크, HBM 실행 리스크를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76% 오를 때 HBM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순수 플레이어로 평가받는 SK하이닉스는 무려 4.48%나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 아직은 HBM 경쟁에서만큼은 SK하이닉스 쪽에 더 높은 점수,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10만전자의 귀환은 거시환경, 정책, 산업 모멘텀이라는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펀더멘탈도 밸류에이션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그 심장부에는 HBM4라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아주 큰 승부수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삼성의 AI 미래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베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